안녕하세요. 진실을 말하는 휘슬블로어 정진호입니다. 우리를 혹하게 하는 정책의 실체,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근사하고 화려한 시작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작아지거나 사라지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정책의 문제는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줄줄이 새어버린다는 점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대전시의 지난 2년간 국외 출장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11억 7,724만 원입니다. 이 출장비 가운데 가장 최고의 국외 출장비가 들어간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허태정 시장에 2019년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12명의 수영장과 총 7,763만 원을 사용했던 국외 출장이었습니다. 여행 경비를 보니까 물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각종 여행 사이트를 보면은 미국 9박 11일 경비가요, 최소는 1인당 22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더군요. 하지만 허시장의 출장비는 1인당 624만 원이 들었습니다. 허니문 출장도 아니고 말이죠. 좀 과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무 국외 출장비로 가장 많은 비용을 쓰면서 어디를 왜 다녀왔는지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 휘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미국의 뉴욕, 보스턴, 뉴저지,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같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출장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스타트업과 의료, 바이오, 4차 산업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이디어나 벤치마킹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과에 대한 실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보스턴과 대전을 연계한 교류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4월 20일 허태정 시장은 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선도도시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실리콘밸리와의 연계 협력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도 가졌고요. 또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바이튼사를 상대로 투자 유치 설명회도 했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대전에는 둔곡지구인 외국인 투자구역이 있다. 그곳에서 무려 50년 동안 무상임대 및 조세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다. 라고 말이죠. 그 당시 대전시에서는 이런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기차 기업인 바이튼사를 대전으로 유치할 경우 많은 일자리도 생기고 또 둔곡지구의 외국인 투자구역 활성화와 함께 대전의 산업구조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2021년 4월이 되면 2년이 됩니다. 바이튼사로부터 어떤 연락이 왔나요? 참고로 이런 일도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대전시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2018년 허태정 시장은 이태리로 국외 출장을 갑니다. 이태리 연료전지 전문기업 솔리드파워 대전에 둥지 튼다. 허태정 대전시장 투자유치 MOU 체결을 위해 해외로 출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대전 유성구 둔곡지구에 이태리계 연료전지 전문기업이 새롭게 둥지를 튼다. 제목만 봐도 대전에서 이런 세계적 위상이 화산처럼 뿜어져 나올 듯한데요. 대전시청에서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허태정 시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인 연료전지 기업인 이태리의 솔리드파워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4일 이태리로 출국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태리의 솔리드파워와 국내 기업인 FCI의 합작 형태로 대전에 법인을 설립한 뒤에 외국인 투자단지에 2020년까지 49,500제곱미터 규모의 생산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전시는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둔곡지구에 총 사업비 673억 원을 투입해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었는데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솔리드파워사 2020년까지 대규모 생산시설 과연 지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도 15만 제곱미터에서 3,566제곱미터로 축소가 되었고요. 솔리드 파워사는 조용히 사라졌고 아랍에미레이트 계열 회사로 2021년 연말쯤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 이렇습니다. 솔리드 파워사는 원천 기술 보유 기업이랍니다. 그 원천 기술을 아랍에미리트의 연료전기 생산업체에 매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업인지 더 정확히 알려달라고 또 어떤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기로 했는지 대전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요, 아직 밝힐 단계 아니라고 합니다.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당당히 이름을 밝히고 또 연일 보도자료도 펑펑 쏘아 올리고 또 MOU까지 체결하러 이태리까지 갔었으면서 내년 말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말한 기업에 대해서는 왜 당당하게 못 밝히고 있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허태정 시장의 국외 출장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요, 세계적인 명소인 뉴욕 센트럴파크와 1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파크, 그리고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오라클파크, 그리고 그 일대인 자연림, 호수, 폭포, 정원, 수족관, 음악당, 야구장 같은 시설을 갖춘 금문교 공원 일대를 본 후 대전에 새로운 야구장 건립과 이 둔산 센트럴파크 건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의 새로운 야구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전시에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이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는요, 바로 현재 한밭 종합운동장이 있는 곳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한밭 종합운동장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지난 1959년 충청남 도민들이 모금해서 돈을 모아 출발했던 그런 곳입니다. 올해로 52년째나 되는데요. 그리고 현재 한화 이글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전 한밭 야구장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펜웨이파크는 도대체 왜 보고 온 겁니까? 펜웨이파크가 100년이 넘도록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 벤치마킹을 하고 온 줄 알았더니 아니었나 봅니다. 그냥 새로 짓고 이름도 또 그럴싸하게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를 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뉴욕 센트럴파크를 보면서 이 둔산 센트럴파크 건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뉴욕에 있는 이 센트럴파크와는 전혀 다른 도심 생태 녹지축 연결 사업을 사업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출장을 나가기 전부터 이미 공약했던 수천억 원의 그런 천문학적인 돈으로 녹지와 공원을 크게 연결해서 하나의 숲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포부, 그리고 뉴욕 센트럴파크를 통해 이 아이디어를 가져오겠다고 했던 그런 행동, 캄캄한 밤하늘에 쏘아올린 폭죽과도 같습니다. 이 사업이요, 400억 원 정도로 대폭 축소됐고요. 둔산에 있는 공원 두 곳을 연결하는 아주 검소한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4차 산업, 혁신, 바이오, 인공지능, MOU, 세계적인 수천억 원, 이런 화려한 단어들이 꼭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행정이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인 용두사미. 시장만 요란한 홍보 이제 그만하시고요. 한번 질렀으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획한 대로 다 되기는 어렵습니다. 화려했던 시장만큼 그 결과도 화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휘슬블러 정진호였습니다.